안녕하세요, 코딩몬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IT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역 특례란 방금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먼저 병역 특례란 이제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체 복무를 하거나 이제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수상을 한 운동선수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면제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병역 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체 복무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우린 여기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중에서도 산업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기능요원이랑 전문연구요원은 일단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거다 보니까, 특별히 지정된 중소기업들, 뭐 일부 중견이나 그 이상의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그 기업들에서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조금 더 수월히 채용해서 고정된 기간 동안 근무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기업체에서 병역 특례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사실 아까 말했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 그 하나만으로도 되게 큰 장점이 되죠. 그냥 회사를 다니기만 해도 우리가 병역의 의미를 완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으로서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병역 특례로서 일을 하는 게 뭔가 제3의 신분인 것처럼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직원과 완전 동일한 취급을 받고요. 다만 이제 병무청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다 정도 말고 법적으로는 동일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IT라고 한정을 지었으니까 보통 IT 산업체에서 하는 일과 우리가 나중에 소집 해제를 하고 본격적으로 새롭게 직장을 찾아서 하는 일이 보통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같은 IT라는 분야 안에서. 그래서 내가 전공과 유관한 일을 하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메리트가 있어서 가장 많이 병역 특례를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군복무를 하게 되면 장소적인 제한이 너무 심해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퇴근을 했을 때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는 점이 있죠. 뭐 상근 근무처럼 본인의 위치를 보고해야 되거나 그런 의미도 없고, 조금 해외를 나가기가 불편하지만 신청해서 승인만 받으면 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승인은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공감이 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군대를 가지 않고 회사에서 복무를 하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일단 첫째로 강제로 중소기업에 복무를 해야 된다. 일단은 보충역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하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군복무 문제만 아니었으면 대기업을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 일반적인 대기업들보다 당연히 처우, 복지, 업무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특히나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중소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구직이랑 뭐 별 다를 거는 없다고 해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 회사에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병역 업체를 찾아서 그 중에 나에 맞는 채용 공고를 올린 회사를 찾고 구직을 하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 실제 TO를 받아 편입까지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데요. 보충역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현역의 경우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짜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긴 시간 복무가 강제된다는 점, 앞에서 말한 거랑 엮이는데,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에 복무를 하는데 막 엄청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막 엄청 좋은 스타트업, 유니콘 스타트업에 이직을 해서 막 연봉을 올리고 높은 복지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별로 처우가 좋지 않은 기업에서 엄청 긴 시간 동안 강제로 복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무 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현역은 3년, 보충역은 최소 2년, 2년에서 3년은 복무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들어가서 실제로 병무청에 편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기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회사를 구하고 TO를 받고 편입 서류를 넣으면서 대기하는 시간들은 또 별도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이 복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그리고 조금 좋지 않은 회사들에서는 같은 직장인, 똑같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입사를 한 사람이어도 병역 특례라는 이유로 조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치를 준다거나 뭐 연봉을 삭감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따 말하겠지만 그래도 편입에 실패해서 군대를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은 취업을 하시고 전직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고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근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이제 회사에서도 반기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반기는데 어떤 제도길래 이렇게 반기나, 이제 회사 입장에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일단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고 비슷한 대우를 하더라도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면 연봉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규모나 거기서 가져오는 복지 아니면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인지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는 중소기업으로 근무하는 게 강제되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평소라면은 관심도 없을 것 같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구직을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원래는 이런 연봉을 주고 데려올 수 없던 되게 실력 좋은 사람들을 병역 특례 TO를 통해서 데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무자의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했지만 군대를 가지 않고 경력을 쌓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절실하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병역 특례라는 취업 시장에 한해서는 기업이 일반 채용인보다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병특이어서 조금 더 연봉을 삭감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연봉을 줘도 더 실력이 좋은 애들을 뽑으려고 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병역 특례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병역 특례라는 거는 회사에서 복무를 하는 와중에 병역 특례 복무 기간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말은 일단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병역 특례를 하고 싶다면 회사 입장에서 돈을 주고 일 시킬 가치가 있는 사람, 즉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본인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병역 특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전 항상 하는 답변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된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빡세게 취업 준비를 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가 이제 취업 준비가 끝났다, 회사를 가도 붙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병역 처분이 현역이냐 보충역이냐 아니면 이제 본인의 학위가 전문학사냐 학사냐 석사냐 아니면 고졸이냐, 그것도 특성화 고졸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병무청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그럼 이제 회사들을 찾아 구직을 하면 되죠.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구분되는 제도라서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보통 보충역은 병역 지정업체면 항상 편입이 가능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현역의 경우 TO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O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편입 시기가 이제 뭔가 우리가 병특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현역 산업기능요원에 보시면 정해진 시기에 편입을 할 수 있죠. 그 말은 그 시기보다 이전에 회사를 들어가서
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TO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TO가 나오면 서류를 병무청에 접수해야 돼요. 근데 TO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TO도 한정적이고 편입할 수 있는 시기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꼭 하셔야 돼요.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이런 과정으로 편입을 하게 돼요. 먼저 매년에 한 번씩 현역 산업기능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TO를 분배하고 이 중에 최우선적으로 배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 사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TO를 소진하고 만약 회사별로 TO가 남으면 그거를 전부 모아서 10월에 회사별로 재분배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전부 모든 회사를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냐에 따라서 TO를 줄지 말지 몇 개를 줄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리해드리기가 힘든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매년 따로 공지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언급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그 연도에 맞춰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같은 경우에 이 시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군대를 가지 않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인지.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병역 특례로 복무하는 업체는 대기업을 가거나 그냥 우리가 군필로서 복무를 하는 것보다 처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최소 34개월 기간을 복무하면서 TO가 나올 때까지 입사하고 대기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회사를 찾는 과정까지 합치면 4년, 5년을 우습게 넘기는 경우도 가끔 보여요. 그럼 내가 이 시간을 굳이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면서라도 군대를 안 가고 커리어를 쌓고 싶느냐? 이런 건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병역 특례를 한다면 꼭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TO를 받아서 내가 이제 편입 신청이 되고 병무청에서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TO를 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갑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밉보이는 행동을 최대한 하지 말고 TO를 꼭 주는 걸로 약속을 받으시고, 만약 TO를 가지고 사람을 뭐 협박을 한다던가 말을 번복한 거나 한다면 일단 그 회사를 다니되 뒤로 다른 회사를 항상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TO를 받아서 병역 특례를 시작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기다리시고, 만약 한번 편입이 된 그 이후부터는 TO는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전직이 되게 자유로워요. 한번 편입이 되면 이제 TO랑 상관없이 회사가 나를 채용 의사만 있다면 전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물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6개월, 전문연구요원은 복무 18개월을 채워야 전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년 반 이상은 그 회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만 꾹 참으면 그 회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TO는 일단 받자 라는 마인드로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의 아니게 취업 준비에 실패해서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애매하게 병역 특례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주관으로 답변을 해보면 일단 보충역은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본인이 구직 가능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요. 왜냐하면 일반 공익근무랑 기간도 똑같고 산업기능요원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 편입이 상시 편입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채용해주면 뭔가 대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현역에 비해 근무나 대기 시간이 훨씬 짧고 일단 공익근무보단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역이라면 내가 개발을 할 수 있고 뜻이 있다면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현역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 산업기능요원은 방금 언급했지만 TO를 가진 회사를 찾기도 어렵고 원할 때 편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오래 대기를 하고 기껏 대기했는데 TO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리스크가 있죠. 심지어 요즘 이제 현역 산업기능요원 TO를 점점 축소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매년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문연구요원은 이거에 비해서 상시 편입도 되고 TO도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문제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 졸업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었다라면 상관없지만 그냥 병특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 이러면 이제 최소 3학기에서 4학기 정도를 대학원에서 날려야 되고, 알다시피 대학원 같은 경우에 일반 회사보다 뭐 받는 급여가 더 적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공부면 정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무 기간이 길죠. 둘 다 36개월로.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병역 특례를 무조건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필요한 자격 요건 혹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나를 채용할 수준으로 실력을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IT니까 개발 공부를 한다던가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고 면접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병역 지정 업체를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나에게 맞고 더 좋은 대우를 하는지도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병역 특례가 끝나면 잘리는 건가? 병역 특례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뭔가 제3의 신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묻는데, 일단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병역 특례는 일반 직원과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직원일 뿐이고, 그냥 다만 병무청이 몇 가지 제약을 걸거나 감독을 한다 정도의 이제 부가적인 제약이 붙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이제 소집 해제를 하면 그냥 자유의 몸, 그냥 일반 직원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뭐 병역 특례가 끝나면 회사에서 잘린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회사랑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분 두지 마시라. 나는 일반 직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IT 병역 특례를 하면 연봉은 얼마나 받냐? 사실 전 이 질문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IT 병역 특례 연봉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갈 회사의 연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바회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주니어 레벨, 그러니까 뭐 신입이라던가 1, 2년 차의 짧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2천만 원대를 주는 회사, 3천만 원대를 주는 회사, 뭐 많게는 4천, 5천 뭐 그 이상을 주는 기업도 아주 극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는 3천만 원 전후를 받는 것 같은데 뭔가 한 가지로 정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평균 3천 전후를 받되 내 실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일부 악덕 기업들은 일반 직원이랑 병역 특례를 하는 직원을 차별을 해서 넌 병역 특례니까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기업이 종종 있어요. 뭐 이런 회사는 본인이 실력으로 증명을 하시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직을 이용해서 떠나버리면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회사의 기준도 있지만 사바사가 심한 게,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좋으면 회사에서 나를 잡아두려고 협상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 실력을 알아본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로 전직해라 라고 오퍼를 주고 그를 이용해서 또 전직을 해서 연봉을 많이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특이라고 하면 본인 실력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그것도 회사나 사람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IT 병역특례업체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 첫 번째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이나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 채용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병역특례 채용을 하는지 여쭤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그 회사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조금 더 나간다면 그 회사의 처우라던가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런 경우 보통 따로 표시를 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되고, 정 안 되면 구글에 본인 직군이랑 산업기능요원 혹은 전문연구요원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일터라는 사이트에서도 이 병역특례 업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냥 IT가 아닌 회사들도 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한 가지, 최대한 회사를 조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자라는 것만 언급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IT기업에서 병역특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